도난당한 지 각각 35년, 22년 만에 돌아온 불화 두 점의 환지 본처를 기념하는 고불식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회수해 기증 형식으로 불교계에 즉각 반환한 첫 사례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일부 교역직 종무원과 직할교구 사찰 주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장의 원명스님, 호합사주지 현민스님, 화계사주지 우봉스님 등이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교계의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신도들의 십시일반 온정이 담긴 나눔 박스를 준비해 따스함을 보탰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해남스님이 제자 8명에게 강맥을 전수했습니다. 해남스님은 능이남 주지 지각스님과 마야사 주지 현진스님 등 제자 8명에게 법포와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동국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BBS 불교방송도 부스를 마련해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대학 단위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취업박람회는 동국대 이미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바꿔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도난당한 지 각각 35년, 22년 만에 돌아온 성보문화재 환지 본처를 기념하는 고불식이 조계종 총무원 청사에서 거행됐습니다. 돌아온 불화 두 점은 문화재청이 도난 성보를 회수해 기증 형식으로 불교계에 즉각 반환한 첫 사례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청사 로비에 잠시 모신 불화 두 점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1871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된 대구 용연사 독성도. 35년 전 도난됐던 불화인데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또 다른 불화는 구례 천은사 도계암 신중도입니다. 1897년에 조성된 성보문화재로 22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도난당한 성보문화재의 환수를 기념하는 고불식. 장삼과 가사를 두른 스님들로부터 수십 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예경을 받게 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단과 문화재청이 협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제 돌아온 성보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되찾고 더불어 예경의 대상으로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면서 후대 국가적 자긍심이 되어 세계의 문화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자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환수된 독성도와 신중도는 태고종 사찰인 부산 백운사와 거제 대원사에 각각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7년 8월 10일 대구 용련사에서 도난된 독성도와 2000년 10월 31일 전남 구례 천은사 도계암에서 도난된 신중도입니다. 이 불화들은 각각 35년과 2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찰은 최근 해당 불화들을 지방문화재로 지정 신청했고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현장 감정 과정에서 도난 문화재임을 알게 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현장 조사차 갔다가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도난 문화재로 명시되어 있는 저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공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여기 조계종에서 내는 불교 문화재 도난 백서에도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불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백운사 주지 대원 스님과 대원사 주지 자원 스님이 도난 성보임이 확인되자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문화유산 환지 본처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원래 제자리에 모셔놓고 모든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모셔놓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이 불필요한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기증 형식으로 원봉안처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불교계에 직접 반환한 첫 사례란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대한불교 조계종과 경찰,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불교 문화재 도난의 예방과 환수를 위한 제도와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기증자인 부산 백운사주지 대원 스님과 거제 대원사주지 자원 스님, 제보자인 김미경 문화재 감정위원, 공로자인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문화재 사범 단속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조계종은 도난 문화재 환수를 어렵게 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도난 불교 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을 비롯한 조계종 총무원 일부 교역직 종무원과 직할교구 사찰 주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문화사업단장의 원명 스님, 총무원 총무국장의 상준 스님, 기획국장의 미수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어 호합사 주지 현민 스님,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서울 옥천암 주지 원경 스님, 세종 광제사 주지 원목 스님 등 직할교구 사찰 신임 주지 스님들에게도 임명장이 전달됐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비롯해 사찰 운영과 포교, 복지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빈번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기쁨보다 근심이 앞서는 명절 분위기인데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신도들의 십시일반 온정이 담긴 나눔 박스를 준비해 따스함을 보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20명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온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에 이어 초강력 태풍 흰남노까지 이어진 큰 비에 피해가 컸던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 이웃들은 따뜻한 추석을 맞이할 새도 없이 여전히 피해 복구와 같은 생활 안정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계사와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실천에 나섰습니다. 코로나가 한 2년 넘게 지속돼서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계사의 운영 방침은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입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가피와 신도들이 정성껏 마음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추석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일회성의 큰 후원보단 매달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이어진 십시일반의 나눔의 손길이 모여 500가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눔 박스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쌀, 국수 외에 달라진 식습관을 반영한 간편식 컵밥, 참치캔 등을 추가해 더욱 편리하게 따뜻한 한 끼를 챙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 물품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정과 쪽방 주민, 장애인 시설 등 꼭 필요한 이웃에게 골고루 전달될 예정입니다. 끊이지 않는 이웃을 위한 배려에 종로구 관계자들은 큰 감사를 표하며 어려운 순간도 함께 이겨내자는 응원을 전했습니다. 생활 힘든 것만큼 마음도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조계사에서 이웃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고마움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 응원 받으시고 더 힘내셔서 올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내십시다. 매 계절 매 순간 크지는 않지만 정성 가득한 온정을 전하고 있는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가장 행복한 순간 역시 평소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던 이웃분들이 나눔을 통해 잠깐이나마 웃음꽃을 피우는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웃 돕기를 1년에 서너 차례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너무 행복해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또 다음에도 가피봉사단에서 주는 선물 받겠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을 구청에서 전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다음에는 뭔가 조금 더 좋은 걸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올 하반기 수해로 피해가 난 이웃 주민의 집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는 집수리 봉사로 나눔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이 제자 8명에게 강맥을 전수했습니다.
청주 마야사는 경내에서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과 충주 세계사 주지 정덕 스님, 청주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강맥전수 전강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남 스님은 능이남 주지 지각 스님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 수덕사 부주지 주경 스님, 천흥사 주지 성전 스님, 불교 신문 주간 오심 스님, 제주 설레와 주지 오성 스님 등 제자 8명에게 법포와 전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정강연대 반대하는 스님들은 또 참석한 스님들은 그런 쪽으로 보면 전부 내 스승이야.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배워야 돼. 그런 형태니까. 불조원류 강맥 82대에 해당하는 해남 스님의 정강 제자들은 해인사 승가대학 시절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던 제자들로 다양한 전법 활동과 문화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천태종 제가불자들이 주경 야선의 종단 종지종풍을 따라 펼친 여름 한 달간의 용맹정진을 마쳤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스님과 원로원장 정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3회 이민년 하안거 회양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스님은 구인사 하안거 이수자를 대표한 울산 정광사 박주한, 부산 삼광사 김영자 불자에게 각각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주경 야선의 가풍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면 세상은 맑아지고 시대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해제식은 교무부장 덕재 스님의 사회로 3귀의와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해제 법어, 해제사, 이수증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학 단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동국대 취업박람회가 대기업뿐 아니라 종교계, 스타트업 등 특정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는데요. 참여한 기업들에게도 동국대 이미지를 보다 역동적인 학교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준상 기자가 취업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9개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한 동국대학교 취업박람회 현장. 새학기를 맞은 학생들의 직무 영역 탐방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BBS 불교방송도 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진로를 정할 시기가 됐는데 딱 하나 고민인 게 제가 방송이랑 공연예술이나 마케팅 이렇게 관심이 있어갖고 네네 그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고 있긴 한데 만약 방송사면 역시 불교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한테 오시면 온갖 컨텐츠를 다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 게 있었군요. 실제 언론사에서 인턴 교육 중인 학생부터 방송과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불교학과 학생까지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직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기존 지원과 융화해서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을 해주고 또 융합해서 모자라는 사람은 끌어주고 앞서가는 사람은 또 끌어주고 하는 그런 이 소통하는 협력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기본적인 어떤 불교적인 소양 또는 뭐 방송 제작의 메커니즘 뭐 그리고 행사 진행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 협동, 협력, 합심 그렇게 해야 회사가 하나가 되고 부서 간의 협업도 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맞은편엔 서울 강남권 중심도랑 봉은사도 부스를 마련해 종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행과 취업에 이른바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전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해 손쉽게 취업 정보를 접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과 종교계 등 특정 분야 기업들의 취업 정보를 인사 담당자의 정확한 워딩으로 확인한 것 흔치 않은 기회. 특히 이번 박람회는 조계종립 동국대가 불교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불자들의 사회 진출에 큰 보탬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불교 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 불교학을 공부하는 우리 인문학과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 진로를 잡고 또 어떻게 졸업 후에 이제 취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은 취업 박람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번 취업 박람회는 기업 차원에서도
회사를 알리는 동시에 평소 동국대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역동적인 쪽으로 쇄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막연하게 가졌던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학교는 공립학교로서 전통이 깊은 대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들을 기업들에 전달할 수 있었다. 대학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취업 박람회를 추진한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행사를 정례화해 취업 걱정 없는 학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월결사 회주이자 건학위 고문인 자승스님은 지난해 건학위를 발족하면서 장학금 걱정, 취업 걱정 없는 학교라는 목표를 제시했고 동국대는 미래불자 육성 장학 등 다양한 장학 제도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주일의 일정을 회양하는 취업 박람회는 동국대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 발전을 위해 애쓴 이들을 기리기 위한 제19회 대원상 후보 공모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출가자 부문과 재가자 부문의 총 2부문 대원상 후보를 공모하며 추후 심사를 거쳐 대상에 2천만 원, 특별상에 1,000만 원, 장려상에 500만 원을 각각 수여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원상 출가 부문과 재가자 부문은 사회활동과 강연, 저술,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포교 활동을 전개하는 데 업적이 많은 스님 또는 스님 중심의 단체, 재가자와 재가자 중심의 단체가 대상입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이어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하고 장려하기 위해 대원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뉴욕 맨해튼 다운타운의 한식당에서 사찰 음식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했습니다. 현지에서 사찰 음식을 대상으로 팝업 레스토랑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전 예약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바루공양 레스토랑 코스 요리와 사찰 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주관한 현지 셰프와 인플루언서, 언론인 대상 점심 2부로 운영됐습니다. 김지영 조리장은 레스토랑 바루공양의 음식을 재현하기 위해 서울에서 사용하는 장류와 양념류를 모두 가져와 복분자 방울토마토, 두부장 부각, 대추 부각, 송차로 전통의 맛을 선보였습니다. 박진영 미국 아메리칸 대학 교수가 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미국 종교학회 차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 미국 종교학 부회장에 선출돼 올해 11월 차기 회장을 거쳐 내년 11월 정식 회장에 취임합니다. 1909년 설립된 미국 종교학회는 종교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단체로 동아시아계 종교학자가 미국 종교학회를 이끌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교수는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현재 아메리칸 대학 철학 종교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비구니이자 문인, 사상가인 이렵 스님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첫 평전을 영문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상파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이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법문과 다큐멘터리, 콘서트 등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안양 선우정사에서 펼쳐진 종범스님 특별법문이 오는 9일 오전 9시에 TV로 방송되며 씨름, 분단을 넘어 세계를 잇다, 삼구규사 이련스님이 남긴 메시지, 잃은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 토크 콘서트 등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일대기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며 제2회 천민말락 통통 삼성연 문화축제 다큐멘터리 수행자의 밥상도 안방을 찾습니다.
라디오는 BBS 전영신의 아침 저널이 9일과 12일 하반기 전국을 전망하는 특집 대담과 경제 저널, 영화 이야기 등을 선보이고 BBS 뉴스 파노라마는 9일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 12일 다르마 심리상담 명상센터장, 효록스님과의 특집 대담을 방송합니다. 지금은 수행시대와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도 나눔과 베품 속에 깃든 행복, 우리들의 추석, 우리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방송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추석 연휴를 맞아 BBS 불교방송 등 8개 방송사와 함께 라디오 활성화 공동 캠페인에 나섭니다. 코바코는 추석 연휴 기간에 BBS를 비롯해 CBS와 YTN, TBS EFM, CPBC, 원음방송, 극동방송, 경인방송 등과 라디오 활성화 광고 캠페인 등을 펼칩니다. 특히 각 방송사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 전후로 라디오 공동 캠페인 캐치프레이즈 멘트와 라디오 광고 홍보 CM송을 집중적으로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라디오에 익숙한 세대는 물론 라디오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도 라디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태고종 제주 반야사 주지 현파 스님과 공덕회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통해 수해 피해 지역에 500만 원의 성금과 네이 600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대전 지역 사찰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반야사는 태고복지재단 산하 태고원과 미타 요양원에 쌀 300kg과 치료비 100만 원, 코로나19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잠실 불광사 불광법회가 경내 보강당에서 불교신문 주간 오심스님을 초청해 불광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오심스님은 불교의 힘, 더불어가는 불교를 주제로 한 법문에서 불교는 가장 정확하고 냉정하고 확실하다며 누군가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젠가는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불교가 가장 힘있는 종교이며 우리 삶 속에 더불어가는 가장 좋은 종교라는 믿음을 갖고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심 스님은 법문 도중 퀴즈를 내고 저서 생활 속 부처님 말씀 모음집 남 잘되게 하기 책을 선물하며 대중들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불광 정기법회는 파라미타 합창단의 마음이 부처라면 음성 공양과 보현행원,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9월 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